한번 정식으로 해보는 거 어때? 도준우, 나 배신하고 황태선 전무한테 부탁. 낙수야, 딱 한 번만 도와줘 제발. 김낙수상.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에서 서울 전세 세차장 운영하는 김낙수로 타이틀이 바뀔 것 같죠. 자기의 모습이라고 믿던 타이틀들을 어렵게 하나씩 내려놓게 되는 김낙수입니다. 회사에서 나와 건물주로 한 번 더 히트를 보여주려다 이젠 공황장애 환자라는 타이틀을 달까봐 병원 상담도 두려워하던 새가슴 낙수의 각성이 거듭되면서 이제 주변인들도 각성의 시간, 반전의 스토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낙수 주변에서 눈엣가시 같은 인물이 있다면 하진의 여동생 하영 부부가 1등일 겁니다. 그리고 낙수를 은근 밀어내고도 그 앞에선 가식을 떨며 말하던 뱀 같은 도진우가 있는데요. 이 뱀 같은 두 인물들은 이제 한 사건으로 한 방에 동시에 각성당하게 될 엔딩이 있습니다. 그 사이다 같은 결말을 11화 미리 보기 내용으로 설명드릴게요.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먼저 낙수의 처제인 하영이는 하진이와 나이차가 꽤 나는 늦둥이 동생이죠. 하진이가 업어 키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동생이 철없이 굴어도 웬만하며 넘어가고 놀려도 다 들어주는 언니였죠. 하영이는 아나운서 준비한다고 몇 년간 돈만 까먹던 천덕꾸러기 막내였지만 IT 기업의 개발자인 남편 한상철을 만나 인생 성공한 듯이 우쭐거리는 터였죠. 한상철은 개발자로만 월급 받고 일하다가 3명의 동료와 이제 막 창업을 성공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씀씀이가 커서 아내 하영이와 쿵짝이 잘 맞는 모습까지도 하진이를 은근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낙수에게 형님 하며 깍듯이 대하지만 은근한 우월감과 자기 자랑이 섞인 말들로 낙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데요. 낙수가 퇴사하기 전에 자기 회사로 모시고 싶다고 하면서 ACT의 예우만큼 해드리고 싶다며 지인 통해 알아보니 에게? 하며 월급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개발자들만 보다 보니 라면서 하진이 앞에서 대기업 영업부장을 은근히 뭉개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상가투자 실패 후에 자기 회사에 자리가 있냐고 내비칠 때는 월 200이 뭐냐 220은 맞춰드리겠다라며 내용은 농담인데 마음은 진심처럼 말을 해서 낙수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상철회사의 영업일을 도와주겠다며 찾아간 낙수가 며칠을 책상 없이 기다리죠. 젊은 직원들의 퀵과 커피 심부름을 하고 있어도 본듯 만듯 취급하는 것은 한상철의 본성이 그대로 내보였던 장면이었죠. 더욱이 사회 경험이 1도 없던 아영이가 등기 이사라며 자기가 형부 면접 보는 것 같다며 낙수를 하대하잖아요. 비서직도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무식하고 경험 없는 하영이가 자기 회사 직원들도 어떻게 대할지 뻔해 보였는데요. 현재 영업부장이 추진한 네모 통신사와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자 6개월 동안 뻘짓했다며 자기 직원을 표현하는 장면에서는 이 부부에게 회사 경영의 마인드가 진짜 있는지 회사의 미래가 빤히 보이는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결국 낙수의 도움으로 그렇게 원하던 대기업에 다이렉트로 계약할 수 있는 미팅이 잡히자 낙수에게 수수료 20%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지만 실상 계약은 무상 원조와 다름없는 것이었죠. 수수료는 제로, 6개월 뒤에 정식 파트너가 될지 서류상 확답도 받지 않고 수수료 없이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하는데요. 대기업 영업부장의 감을 핫바지로 만드는 순간이었죠. 계약서상 기재도 되지 않은 사항인데 6개월 뒤에 파트너로 정식 계약을 해줄까요? 계속 설비에 투자하다가 6개월 뒤 ACT가 거절을 해도 접지도 못하고 서비스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낙수는 이런 찜찜한 조건의 결과가 뻔하다는 것을 평생 봐왔기 때문에 만류하려 했지만 좋은 출발이라며 덥석 물어버린 한상철은 대기업과의 첫 계약이 되었다는 것만 해도 기뻤던 것일까요? PPT도 다룰 줄 모르는 이사 덕에 발표는 빛을 내지 못했음에도 영업부장이 홈그라운드에서 진땀 빼는 모습에 실망했다며 어떻게 믿고 영업이사 자리를 내주겠냐며 이제 와서 면박을 주어서 모든 공이 자기 것인 양 낙수를 뭉개버립니다.
낙수는 이런 쎄한 본 모습이 있을 듯해서 이제껏 전화번호도 저장해두지 않은 동서지간인데요.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해버리는 한상철에게 상대의 간만 보는 뱀 같은 인간이라고 하죠. 자기의 속마음, 본 모습은 말하지 않고 상대를 파악하기 위해 감언이셀로 던지기만 하는 인간들을 말하는 걸 텐데요. 이 미팅에서 도부장이 보여준 모습도 그랬습니다. 계약을 부탁하는 김낙수의 모습을 영업일팀 직원들에게 불편하게 지켜보게 하는 도진우.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는데 곤란해하는 이들의 모습을 은근히 즐기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PPT도 못 다루는 여직원을 이사라고 데리고 온 CEO인 상철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요? 이 회사의 수준을 한눈에 간파한 도부장이 무료 서비스로 시작하길 제안하고 분홍빛 기대만을 남겨두고 계약을 한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한상철의 회사는 6개월 뒤에 뱀 같은 도부장과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는 파트너사가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아니죠. 대기업 사이즈에 맞게 사업을 키워는 놨지만 6개월 뒤에 오리발을 내밀 도부장입니다. 문서로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6개월 동안 지켜보니 이런저런 것이 부족하다 했을 것이고 앞으로 개선을 시킨다면 다음 6개월 후엔 다시 계약하겠다면서 미루게 될 겁니다. 한상철 입장에선 빼도 박도 못하고 유지하는 입장으로 가는 거죠. 1년 뒤 계속 그렇게 되다간 회사가 망할 것 같으니 그제서야 다시 낙수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할 텐데요. 낙수에겐 한상철이 가족임에도 얄밉게 군 것이 괘씸하기도 하지만 이젠 ACT의 갑의 입장이 아니라 예전에 자신이 상대했던 의뢰 계약사의 입장이 되어보니 미안한 마음과 ACT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미팅에 같이 했던 영업일팀 직원들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보는데요. 여기서 정 과장의 녹음하는 습관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미팅에서 도 부장이 6개월 뒤엔 제안한 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겠다고 했고 하영이가 믿어도 되냐는 말에 그렇다고 한 모든 내용이 녹음되어 있던 것이죠. 그 파일을 제공받고 한상철과 하영이는 대기업 갑질에 대한 소송으로 회사를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낙수가 세차장업을 1년 동안 하게 되자 상철은 기업에서 멀어진 형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을 터인데 이렇게 구세주가 되어주자 이젠 형님으로 깍듯이 예우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자력으로 잘 해나가고 있는 언니 하진이의 모습에 하영이도 더 이상 언니를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고 고마워하는 동생이 되지 않을까요? 한편 이 사건은 도부장에게도 나락의 한방이 됩니다. 다음화에서 별 능력 없는 백상무 대신 한상무로 갈아탄 도부장이 은근 백상무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고 황태선 전무한테 붙었다. 야, 낙수야. 딱 한 번만 도와줘 제발. 그의 끝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백상무는 낙수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황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낙수와 같이 병원으로 가는 형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도부장은 도상무가 되기에 이르렀는데요. 1년 후 한상철이 낙수의 도움으로 ACT가 소규모의 파트너사에 대한 갑질을 고발하고 큰 이슈가 되자 갑질의 당사자였던 도부장은 그제서야 경질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영업일팀 직원들은 퇴사했거나 남아있다 해도 도부장의 편을 들지는 않을 테고요. 1년 동안 각성을 거듭하며 자기만을 바라보던 낙수가 뱀 2마리를 동시에 손을 보며 다른 사람을 각성케 만든 쾌거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화밖에 남지 않은 엔딩에 눈에 가시 같던 주변인들의 각성이 낙수의 각성보다 더 큰 사이다를 안겨줄 것을 기대합니다. 사이다 본방 꼭 시청하시고 김 부장님의 마지막 리뷰로 다시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로 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